대한성형TV는 대한성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성형외과에 대한 올바르고 검증된 정보만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필러, 필러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는 사실 앞편에 저희가 톡신에 대해서 다뤘다면 이번에 이제 필러인데 항상 고민이에요. 보톡스 할래? 톡신 할래? 필러 할래?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빠른 효과를 얻고자 하는 필러를 선택한다. 빠른 효과가 아니더라도 안전한 걸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톡신을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게 맞나요? 필러 시술을 할까요? 그러면 무서워요. 막 그러면. 필러는 우리가 대세의 필러는 히알루론산이에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이 장점은 녹는다고. 생체 분해성. 사실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사실 필러 맞고 실망했어요. 피부 괴사가 생겼어요. 이런 알게 모르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알려졌어. 그래서 사실은 필러 수술이 되게 위험하고 중대한 합병증이 생긴다 이렇게 알려져서 약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필러를 부작용 중에 하나는 혈관의 동맥 특히 직접 들어가면 이게 역류가 돼요. 그러면 특히 이런 눈가 주변에 우리가 코나 미간이나 이런 주변에 들어가면 이게 사실은 눈 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눈 안. 더 가면 머리예요. 이게 우리 중심 동맥으로서 우리가 사이너스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실 지방도 마찬가지거든요. 딱 썼다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오겠죠. 압력이 혈 동맥이니까. 그러면 좁아지는 데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로 하는 게 막히면 괴사도 생기고 망막의 중심, 혈관이 있어. 그걸 막으면 실명이 돼요. 그거가 굉장히 시리어스잖아요. 의사나 환자나 거의 기절할 그죠? 그런 만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나토미나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깊이라든지 압력도 낮추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베리에이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죠, 초음파를 보고 그래서 또 우리가 잘 들어가 있는 가운데 할 때는 막고 혈관을 누르고 시술하는 방법을 해서 처음에는 잘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많이 알려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의 말 따라 이제 듣고 나면 히알루론 필러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는 증명이 된 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안전하다기보다는 필러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내 거냐, 다른 동물에서 왔냐, 그지? 합성을 했냐, 뭐 세균에서 재조합했냐 이렇게 오리진에서는 나누는 건데 그보다 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필러가 얼마큼 가냐, 일시적이냐, 또 생체 적합하면서도 생분해성이냐, 얼마나 분해돼서 없어지냐. 근데 몸에 계속 남아 있는 필러, 영구 필러라고 하고 영구로 하면 초창기는 5년 이상 했는데 요즘 2년 이상 가는 것도 영구 필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이론산은 우리의 여기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이야. 세포를 제한 우리의 형태,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기질이에요. 글루코사민 글루칸이라고 해서 갭이라고 하는 중요 성분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턴오버가 엄청 빨라. 우리 몸에서는 24시간마다 교체가 돼. 생겨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건 히알루론산은 친수성이야. 어떤 성이? 친수. 물이랑 친해. 그래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뽀송뽀송해. 나이가 든 사람은 어떻게 해? 흡수 못해요?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 그럼 푸석푸석해져. 그래서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는 거야. 그거를 우리 피부 진피에 놔주면 수분도 많아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물론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뎁스, 깊이가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 얇게 넣는 거죠. 수분을 막 해서 어떤 들어봤어요? 부스터라고 스킨 부스터. 그럼요. 저 해봤죠 이미. 그렇죠.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얇게 넣는 방법에서 스킨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HA 필러에서 오리진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히알루론 디제. 효소에 녹여주는. 잠깐만 머리가 너무 복잡해. 룬산인데 히알루론 다제. 네. 이걸 녹이는 효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필러를 녹일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엄청이죠. 녹일 수도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으면 녹여주고 문제가 있으면 녹여버리면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히알루론 다제가 원래 개발된 거는 혈관의
침투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시면 링겔로 맞잖아요. 수액 맞죠? 수액을 혈관에 놓잖아. 베인에다가 정맥에다가. 근데 그걸 못 놓은 사람들한테 원래는 히알루론산제가 개발됐어. 몸의 흡수를 좋아하시게. 그런데 이런 것도 녹이는 작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어서 요새 많은데 영구 필러 같은 경우는 한 번 쓰면 어때요? 계속 남아있기도 몸에 하고. 남아있으니까 잘 써야 되겠지. 우리가 이제 영구적으로 있으니까 조금 깊은 위치에 모양을 잡아주면 10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놓고 좋게 놓는데 조심스럽게 놔야지. 안전하다기보다는 접근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교수님, 이 히알루로산 필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가 그럼 과연 어디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히알루론산 필러로 허가 사항에 보면 일시적인 안면부 주름 개선이야. 오, 그러면 사실 팔자. 그렇죠. 팔자 주름에 네. 제일 많이 쓰고 우리가 팔자 주름 여기 밑으로 주름이잖아요. 네. 얼굴에 많이 쓴다고 보고 또 이런 새로운 제품들 제형이 되면 기존의 제품과 이렇게 비교하는 데요. 아까 보톡스 같은 건 미간 주름에 비교를 하거든요. 그만큼 효과가 좋고 여기가 좋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면부 주름 개선이나 볼륨 증대에 쓰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음경 확대도 허가받은 제품이 있어요. 10C. 그게 2-3개로 늘어났어요. 휴젤에서 만든 제품이 있었어요. 허가 사항을 보면 안면부 주름이라든지 꺼진데 개선한 게 주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안 되는 부위도 따로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필러라면 생체 적선, 생체 무해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히알루론산 필러가 있고 그 외에도 생분해성 폴리머들이 있어요. PLA나 PGA나 뭐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칼슘 필러 같은 제품이 있었고 안 녹는 PMA 같은 PAG 같은 제품도 있어요. 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 어메이징 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어메이징 겔이라고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이게 녹지 않는 필러인데 허가를 해줘서 중국에 PAG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겔인데 가슴에다 뭐 여러 방울 넣어서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쌀뜨물 같이 돼. 울퉁불퉁해져. 그리고 결절이 막 만져져. 그래갖고 그러면 합병증이 막 생겨. 그거 빼려면 되게 힘들어. 멀티플하게 나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하나씩 빼야 되고 막 그래갖고 허가해 준 사람이 중국에서는 사용시켰어. 그래서 근데 아직도 그런 아쿠아 겔이라든지 뭐 아직도 지금 그게 나온 지가 90년대 후반쯤 나왔거든요. 아직도 좀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굴은 어느 정도 허가 사항이었지만 다른 부위에 많은 용량을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무리 HL에도. 그래서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보면 일단 엉덩이에 놓는 시술할 수 있다는 제품들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돼요. 자, 오늘은 2회차에 나눠서 이렇게 톡신과 필러에 대해서 우리 박은수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재밌었어요? 그러면 이거 외쳐주셔야 돼요.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와!